비워지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비워지면 달라집니다. 지금 겪는 괴로움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한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마음의 고통을 바라보며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가 단 하나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괴로움의 근원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힘드시다면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괴로움의 무게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쌓여온 것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쌓인 욕망, 오래된 두려움, 쉽게 놓지 못한 기억, 그리고 나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 시야를 좁게 만들지요. 이때 사람들은 세상을 고치려 하고 누군가를 바꾸려 하고 환경을 흔들어 해결하려 하지만 저는 오랜 관찰 끝에 다른 진실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는 것이 사라질 때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세상은 마음을 따라 맑아집니다. 오늘 저는 그 비움이 어떻게 우리의 괴로움을 풀어내고 삶을 전혀 다른 빛으로 비추는지 그 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흐릿하고 불편해졌다고 말하지만 저는 마음을 들여다보며 아주 오래전부터 한 가지 사실을 더 분명히 보았습니다. 세상은 흐릿해지지 않습니다. 흐려지는 것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마음이 흐려지는 까닭은 밖에서 밀려온 사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조금씩 쌓여온 것들이 빛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일지 않아도 먼지가 쌓이면 창문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창문을 닫지 않은 채 밖을 향해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저는 그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마음을 가리는 것들 중 첫 번째는 욕망입니다. 욕망은 불이 아닙니다.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조용하게 스며들고 아주 천천히 마음의 표면을 덮어갑니다. 욕망은 늘 조금만 더라는 말로 마음을 설득합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편안해지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조금만 더 높은 곳에 서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속삭이지요. 그런데 그 조금만 더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쌓일수록 마음에는 무게가 생기고 마음은 무거워질수록 시야는 좁아집니다. 무거운 것을 든 채로 멀리 보려 하면 팔이 먼저 떨리듯 마음도 욕망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욕망과 달리 조용히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두운 모서리에 머물다가 때로는 불현듯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려움은 이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자라는데 그 생각이 한번 움트면 마음은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세지도 않은데 마음의 등불이 먼저 흔들립니다. 저는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없애려 힘을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에서 쫓겨날수록 더 깊은 곳에 숨어버리고 숨어버린 두려움은 더 날카롭게 마음을 찌릅니다. 세 번째는 기억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자리에서 사라져야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아직 끝난 일이 아닌 것처럼 붙들고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처럼 반복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마음은 현실보다 기억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고 결국 지금의 순간을 흐릿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그림 위에 또 다른 그림을 겹쳐 그리면 처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기억이 겹겹이 쌓일수록
본래의 빛을 잃습니다. 네 번째는 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가장 두텁게 가리는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지키기 위해 많은 힘을 씁니다. 나라는 생각은 때로는 자존심으로,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의무감으로 모습을 달리하며 마음을 조여옵니다. 그리고 그 나를 지키기 위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점점 한 방향으로 굳어지지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굳어짐을 지켜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좁아지고, 좁아진 마음은 세상을 오해하기 쉽다는 것을요.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두 마음을 가리는 같은 성질의 덩어리입니다. 욕망은 마음을 앞쪽에서 가리고, 두려움은 뒤편에서 가리고, 기억은 위에서 누르고, 나라는 생각은 마음의 양옆을 좁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좁아진 시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가려지면 세상이 흐려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세상이 버거워지고, 마음이 좁아지면 세상이 불편해집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이 모든 감각이 세상 탓이라 여겼지만 저는 마음이 가려지는 순간들을 지켜보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는 것이 두터워졌다는 사실을요. 마음을 가리는 것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자신이 만든 세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욕망이 만든 세계, 두려움이 만든 세계, 기억이 만든 세계, 나라는 생각이 만든 세계.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는 현실과 닮아 있지만 결코 현실이 아닙니다. 한 겹, 두 겹 쌓인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왜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 그러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쌓여온 것들 때문에 세상을 그대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깨닫고 난 뒤 세상을 바꾸는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을 덮는 것들이 사라질 때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워지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마음의 그림자가 거두어질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그러나 변화한 것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자신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미세한 안개이기도 합니다. 안개는 소리 없이 퍼지고 퍼지기 시작하면 모든 사물을 흐릿하게 만들지요. 감정 또한 그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고 연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은 가장 먼저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이 느낌은 무엇을 뜻하는가?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가? 이 감정은 무슨 징조인가? 마음은 감정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계속 과거를 뒤적이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정은 단순한 느낌에서 벗어나 점점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을 저는 마음의 오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감정만으로 이미 수많은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마음을 흐리게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 감정이 사실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감정을 사실처럼 느끼고 느낌을 현실처럼 여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서운하게 느껴지면 마음은 곧바로 그 사람 전체를 서운함이라는 색으로 칠해버립니다.
사실은 단 한마디였지만 마음은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의도와 성격까지 모두 단정하지요. 이렇게 감정은 현실보다 앞서 있고 마음은 그 감정이 만든 색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흐릿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마음의 색을 바꾼 것입니다. 또한 감정은 붙잡을수록 더 오래 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수면을 움켜쥘 수 없듯 감정도 붙잡는다고 다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릴수록 감정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흔들림을 억누르려 하고 슬픔을 밀어내려 하고 불안을 지워버리려 하지요. 그런데 감정은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억눌린 감정은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굳어지고 그 굳어짐이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서 이 반복을 보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를수록 감정은 더 예민해지고 마음은 더 좁아졌습니다. 감정이 마음을 흐리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감정이 스스로를 나와 동일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슬픔을 느끼면 사람들은 곧바로 나는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나는 화가 난 사람이 되고 두려움이 일어나면 나는 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감정의 본래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린 표현입니다. 감정은 마음에 잠시 찾아온 손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방문객을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고 그 착각이 쌓이면 감정의 출입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감정은 주인이 아닌데도 집안 곳곳을 지배하게 됩니다. 저는 마음의 감정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마음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 마음도 어떤 상황이 닿으면 감정이라는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한번 흔들린다고 나무 전체가 부서지는 것은 아니듯 감정이 일어났다고 마음 전체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에 붙잡히는 마음입니다. 붙잡히면 감정은 안개가 되고 안개는 현실을 흐리게 만들지요. 감정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야 합니다. 강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고여있는 물만이 썩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감정이 고이는 까닭은 감정을 흘려보내지 못해서입니다. 감정을 붙잡고 의미를 더하고 과거의 상처와 엮고 나라는 정체성과 결합시키면서 감정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가벼운 파문이었던 감정이 어느 순간 마음 전체를 흔드는 큰 물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이 마음을 흐리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마음을 지금에서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보통 과거에서 오거나 미래에서 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에서 슬픔이 자라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에서 불안이 자랍니다. 감정은 지금이라는 순간에서 벗어나 있을 때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러면 마음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감정이 만든 허상의 시간 속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마음은 흐려지고 지금의 순간은 빛을 잃습니다. 저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작은 움직임 하나씩을 관찰했습니다. 감정이 마음을 덮으려 할 때 그 감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그 감정은 마음을 흐리려 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 쌓인 것을 비추기 위해 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감정을 대하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감정을 적으로 삼는 마음이
감정을 더 강하게 만들고 감정을 억누르려는 마음이 감정을 더 오래 머물게 했습니다. 감정을 흘려보낼 때 마음은 밝아졌고 감정을 붙잡을 때 마음은 흐려졌습니다. 마음이 흐려지는 이유 가운데 가장 끈질기고 가장 오래 남는 것이 욕망입니다. 감정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욕망은 마음속에서 형태를 바꾸며 계속 머뭅니다. 때로는 바람처럼 가볍게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을 지배하는 굵은 줄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행의 과정에서 이 욕망이 어떻게 마음을 사로잡는지, 어떻게 평온을 흔들어 놓는지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욕망은 단순히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욕망이 처음 마음에 찾아오는 순간은 아주 조용합니다. 마음속에 작은 결핍이 생길 때 욕망은 그 빈틈 사이로 스며듭니다. 결핍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안정되고 싶은 마음,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작은 틈을 욕망은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틈에다 이것만 가지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속삭임을 심어놓지요. 욕망의 시작은 늘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이 자신을 흔드는 줄도 모른 채 그 속삭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마음을 사로잡는 첫 번째 방식은 마음을 부족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늘 현재를 결핍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가진 것, 지금의 삶, 지금의 마음은 늘 무언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히 더 많은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지요. 하지만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망이 원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결핍 상태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사라지면 욕망도 사라지기에 욕망은 또 다른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욕망을 따라가는 마음은 끝없는 갈증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욕망은 또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욕망이 생기면 마음은 곧바로 그것을 얻어야 한다는 긴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음은 안정에서 멀어지고 집착에서 가까워집니다. 이 집착이야말로 욕망이 마음을 묶는 가장 단단한 끈입니다. 마음은 얻기 전에는 불안하고 얻은 후에는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얻지도 못했는데 이미 불안하고 얻은 후에는 잃을까 걱정하니 마음은 언제나 긴장된 상태에 머무르지요. 이 긴장이 오래되면 마음은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욕망의 흐름에 휘둘리기만 합니다. 욕망의 세 번째 모습은 비교입니다. 마음은 욕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다른 것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마음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바람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부족하거나 우월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로 나뉘게 됩니다. 부족함은 열등감을 만들고 우월함은 교만을 만듭니다. 둘 다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리지요. 비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비교에서 나온 감정과 판단이 마음을 더 흐리게 합니다. 결국 욕망은 비교를 통해 마음을 자신이 만든 허상 속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욕망이 마음을 흔드는 또 다른 모습은 기대입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목표라고 착각합니다. 목표는 마음을 안정시키지만 기대는 마음을 흔듭니다.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이 되고 이루어지면 또 다른 기대를 부릅니다. 그래서 기대는 결코 끝나지 않는 사슬과 같습니다. 욕망이 기대를 만들고 기대가 실망을 만들고 실망이 또 다른 욕망을 만듭니다. 그런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현재의 순간은 사라지지요.
기대는 미래에 마음을 묶어두고 욕망은 그 미래를 조바심으로 채웁니다. 저는 수행하며 욕망이 가진 한 가지 특징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욕망은 늘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자연히 나에게로 향합니다. 내가 얻어야 하고, 내가 가져야 하고, 내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좁아집니다. 좁아진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리고 사소한 감정에도 마음 전체가 요동칩니다. 욕망은 마음을 세상과 분리시키고 분리된 마음은 더 쉽게 불안해지고 더 쉽게 흔들립니다. 욕망은 결국 불안과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욕망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불안을 만들고 가지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러니 욕망을 붙잡을수록 마음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채워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욕망이 불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욕망을 따르고 욕망을 따르며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욕망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변화는 아주 미세하지만 그 움직임은 분명했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도 그것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않을 때 욕망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흐르는 강물의 물결이라면 마음은 그 물결을 붙잡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망은 붙잡힐 대상이 없어지고 자연히 사라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욕망은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으로 바라볼 때 약해졌습니다. 욕망이 약해지자 마음은 넓어졌고 넓어진 마음은 더 이상 욕망의 흔들림에 쉽게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욕망은 마음이 붙잡을 때에만 힘을 가졌습니다. 욕망을 붙잡지 않을 때 욕망은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욕망을 다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욕망이 마음을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붙잡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 욕망은 마음을 지배하는 힘을 잃었습니다. 욕망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는 결핍도 비교도 기대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욕망에 흔들리지 않을 때 마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욕망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히 한 가지 사실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욕망을 붙잡고 있던 중심, 즉 나라는 감각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단단한 존재라고 여기지만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나라는 감각은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낸 모래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래성은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욕망이 타오를 때마다, 기억이 흔들릴 때마다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믿는 이유는 단 하나, 그 변화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감각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기쁘면 나의 기쁨이고 아프면 나의 아픔입니다. 누군가가 칭찬하면 내가 기쁜 것이고 누군가가 비난하면 내가 상처받습니다. 이렇게 모든 감정과 경험이 나라는 중심점에 묶여 쌓이면서 사람들은 그 중심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되지요. 하지만 수행을 통해 깊은 관찰을 하다 보면 그 나라는 중심은 실체가 아니라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관점에 가까웠습니다. 마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나의 것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그저 일어나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경험이 붙잡고 있던 나라는 이름표는 힘을 잃습니다.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이 일어난 것이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감정이 반드시 나의 것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감정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나타났다가 흩어지는 현상일 뿐인데 마음은 그 구름 하나하나에 나의 구름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 현상을 자신과 결부시키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마음의 가벼움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만들던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에 붙인 나의 것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슬픔이 일어났을 때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것은 단순한 마음의 파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 슬픔이라고 붙잡는 순간 그 파동은 마음의 중심을 흔드는 무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에 덧붙여진 나라는 관념이 마음을 계속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관념이 점점 힘을 잃을 때 마음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는 환상이 사라질 때 마음이 드러내는 또 하나의 모습은 넓어짐입니다. 나라는 좁은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사소한 감정, 작은 손해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희미해질 때 마음은 더 넓은 공간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요동치지 않고 큰 일에도 마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넓어진 마음은 더 이상 타인의 말이나 상황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감각이 부드럽게 사라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용함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이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이 흘러가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이 흘러갑니다. 마음은 감정이 흘러가는 길을 막지 않고 그 감정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자연스러운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는 관념이 희미해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나라는 감각이 약해지는 순간 타인과의 경계 또한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뚜렷하게 구분하며 살아가지만 그 구분의 중심에는 나라는 관념이 자리합니다. 내가 이득을 본다,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에서 갈등이 생기고 비교가 생기고 경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음이 나라는 관념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남과 나를 지나치게 구분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타인에게 일어난 감정이 내 마음을 크게 자극하지 않고 타인의 행동이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 않습니다. 마음은 자연히 부드러워지고 다른 존재와 함께 있는 자리를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라는 환상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또 하나의 진실은 고통의 근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감정 자체에서 생기지 않고 그 감정에 붙인 해석에서 생깁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나라는 틀 안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버려졌다, 내가 실패했다라는 생각은 감정 자체보다 훨씬 큰 고통을 만듭니다. 하지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감정은 마음을 해치지 못합니다. 감정은 단지 지나가는 현상이고 고통은 그 현상에 덧붙인 해석이었습니다. 나라는 감각이 사라질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마음은 더 이상 무엇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고 무엇을 얻기 위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고 얻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가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두려움에서 멀어지고 욕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라는 관념이 부드럽게 사라질 때 자연히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붙잡기 때문에 무겁고 자신을 놓아줄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자신을 붙잡을수록 불안이 생기고 마음이 자신을 내려놓을수록 평온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특별한 수행을 해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바라볼 때 누구에게나 드러나는 진실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나라는 움직임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 상태는 흔들리지 않고 무겁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유의 형태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움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버리고 놓아주고 포기하는 일이라고 여기지요. 그래서 비움은 약한 사람의 선택이며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태도라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면 비움이라는 것이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움은 잃는 힘이 아니라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비우는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니라 욕망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마음이었습니다. 비움의 힘이 드러나는 첫 번째 순간은 마음이 더 이상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싸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싸움, 잃지 않기 위한 싸움, 더 가지기 위한 싸움. 이 싸움들은 대부분 마음속에서만 벌어집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우리에게 싸움을 걸지 않았는데 마음은 스스로 전장을 만들고 스스로 그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욕망이 비워지기 시작하면 그 전쟁은 자연히 힘을 잃습니다. 싸울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고 그동안 스스로 만들어낸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게 됩니다. 비움의 힘은 두 번째로 마음이 기준을 잃지 않을 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기준, 더 잘해야 한다는 기준, 더 특별해야 한다는 기준. 이러한 기준은 언제나 나라는 감각을 강화시키고 그만큼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은 스스로를 공격하고 기준을 지키면 잠시 안심하다가 금세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면 이 기준들이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줄어들고 비교해야 한다는 욕구가 약해지고 스스로를 들볶는 기준들이 힘을 잃습니다. 그때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더 부드럽게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비움은 또한 마음을 넓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욕망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마음은 늘 좁아집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고 작은 말에도 반응하고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금세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불필요한 감정들이 비워질 때 마음은 그 자리에 넓은 공간을 드러냅니다. 그 공간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무언가를 쥐고 있지 않을 때 자연히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작은 일이 마음을 흔들지 않고 큰 일도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만 감당하고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연이 흘려보냅니다. 이런 마음의 넓음은 비움이 만들어낸 가장 고요한 힘이었습니다. 비움의 힘은 또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 사람들은 늘 세상을 왜곡하여 바라봅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고 자신의 두려움에 따라 상황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비워질 때 세상은 마음의 그림자를 벗고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말이 더 이상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상황이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비워진 마음은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움은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맑은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비움이 가진 또 하나의 힘은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욕망을 붙잡는 순간 그 욕망은 곧 짐이 됩니다. 갖고 싶은 만큼 마음은 무거워지고 지키고 싶은 만큼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비워지면 얻지 않아도 괜찮고 잃어도 괜찮은 상태가 됩니다. 마음은 더 이상 욕망의 그림자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무언가를 잃었다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에게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만든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였습니다. 마음이 비워지는 순간 드러나는 또 하나의 힘은 부드러움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마음을 굳센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강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부드러움은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고 상처가 나도 아물 자리를 스스로 찾습니다. 욕망과 두려움을 놓아준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타인의 말에 덜 반응하고 상황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시선이 따뜻해지고 행동이 가라앉습니다. 이 부드러움은 결코 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았을 때 자연히 드러나는 힘이었습니다. 비움의 힘은 마지막으로 마음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욕망과 두려움, 기억과 상처가 마음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 덮인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움이 일어날 때 마음은 덮여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상태는 고요한 평온이나 감정 없는 정적이 아니라 흔들림이 줄어든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이 자연스러움이 바로 마음의 본래 자리였고 비움은 그 자리를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비움은 버리는 힘이 아니라 드러나는 힘이었습니다. 버림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리던 것들이 사라져 본래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갖고 있을 때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비워질 때 강해졌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움켜쥐는 마음보다 잃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훨씬 단단했습니다. 이것이 비움이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관찰해온 것은 마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창한 결심이나 특별한 수행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순간을 억누르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으며 다만 부드럽게 알아주는 그 한 호흡에서 이미 길은 열립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두려움, 답답함과 허무함이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래 붙잡아온 집착을 내려놓을 기회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괴로움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비출 때 그 괴로움은 더 이상 마음을 흔드는 폭풍이 아니라
사라질 길을 스스로 드러내는 물결이 됩니다. 지금의 당신이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든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라 해도 그 자리는 새로운 이해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이 왜 나를 아프게 했는지, 내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왜 두려움으로 변했는지, 그 모든 흔들림이 조용히 드러날 때 비로소 마음은 새로운 공간을 얻습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자신을 다시 붙잡지 않아도 되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때 괴로움은 역할을 다한 듯 사라져갑니다. 오늘 당신과 나눈 이 시간이 그 작은 틈을 여는 숨결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가볍고 자유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저는 조용히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